여러분,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전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클럽 헤드의 속도를 높이면 돼요. 근데 헤드 스피드만 빨라진다고 비거리가 증가할까요? 여기 한 논문이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스윙을 비교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스윙은 템포와 손과 클럽의 속도 차이에서 명확하게 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윙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스윙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프공 임팩트 부근에서 나타나는 치키닝 동작과 과도한 손 속도로 인한 클럽의 각속도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클럽이 몸과 같이 회전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타이거 우즈가 아들인 찰리 우드에게 골프 레슨을 하는 장면이에요. 타이거는 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클럽이 가슴 앞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클럽이 가슴 앞에서 몸과 같이 회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몸과 클럽이 같이 회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연습의 방향을 알게 되고 따라한다면 프로 선수와 같이 라끈한 스윙 자세를 갖게 될 거예요. 또 비거리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요. 네,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연습법이에요. 클럽을 가슴에 안고 상체를 회전하는 거예요. 이 훈련법이 왜 흔할까요? 바로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근데 왜 꼭 클럽을 안고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놓고 준비 운동이 유연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했어요. 스트레칭 방법에 따라 헤드 스피드를 분석해봤죠. 첫 번째는 맨몸으로 한 사람, 두 번째는 클럽으로 스트레칭한 사람, 세 번째는 밴드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어떤 선수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을까요? 바로 클럽을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한 사람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비거리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X자로 가슴에 얹습니다. 클럽을 가로로 안은 채 말이에요. 그리고 상체를 45도 정도 앞으로 구부리세요. 이게 자세예요. 그런 다음 스윙을 하듯 몸을 회전시키면 됩니다. 백스윙 시에는 클럽의 끝이 공을 가리켜야 하고요. 팔로우 스루 때는 클럽의 반대쪽 끝이 공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훈련은 상체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바디가 스윙 궤적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에요. 여기서 상체가 잘 안 따라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간단한 팁을 드리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기 전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상체를 회전시켜 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몸이 잘 따라온답니다. 이게 편해지면 고개는 골프공을 보고 상체를 움직이세요. 몸을 회전할 때 하체의 무게중심까지 이동하면서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 훈련은 다이나믹하게 몸을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 연습장뿐 아니라 집에서 시시때때로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는 팔꿈치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어드레스 할 때 팔꿈치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양옆을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몸쪽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팔꿈치가 몸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몸 바깥쪽을 보시는 분들 한번 팔꿈치를 구부려 보세요. 팔꿈치가 구부려지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완전 치키닝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팔꿈치가 몸을 보게 될까요? 팔을 조금 더 회전시켜야 하죠. 그럼 팔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질 거예요. 이 자세를 하기만 하더라도 팔과 몸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팔꿈치가 구부려지기 어렵게 락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팔이 안 구부러지니 테이크어웨이 할 때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두면 왼팔이 구부러지면서 클럽과 몸이 따로따로 테이크어웨이를 하게 돼요. 팔꿈치를 몸쪽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양팔 사이 팔꿈치 쪽에 공이나 베개 같은 것을 끼고, 여기서 말하는 공은 축구공이에요. 안 떨어질 정도로 힘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추가로 치키닝을 방지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더 드릴게요. 팔로우 스루 시 치키닝을 방지하려면 등 뒤에 벽을 두고 스윙을 하세요. 임팩트 후에 팔로우 스루를 할 때 클럽이 벽에 닿는다? 치키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팔로우 스루 때 클럽을 한시 방향으로 가져오면서 등 뒤 벽이 닿지 않게 잘 흘려야 합니다. 또 다른 팁은 왼팔 겨드랑이에 수건이나 클럽 헤드 케이스를 끼고 스윙을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팔이 안 구부러질 거예요. 치키닝, 너무 스트레스죠. 혹시 치키닝을 해결하신 분들은 그 방법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서로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네, 세 번째는 골반을 여는 것입니다. 팔로우 스루를 할 때도 몸과 클럽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과 팔과 클럽이 제각각 움직이면 치키닝 자세가 될 확률이 200%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왼팔을 펴면 됩니다. 근데 왼팔이 원하는 대로 펴지던가요? 오른손이 따라와야 왼팔을 펼 수 있어요. 오른손이 왼손에 있는 곳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을 더 회전시켜야 해요. 그러면 몸의 회전 각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리뿐 아니라 골반도 같이 회전해야 합니다. 골반도 몸을 회전시키는 부분이에요.
허리와 골반을 같이 회전시키면 허리로만 회전시키는 것보다 회전 가동 범위가 훨씬 커져서 몸에 무리도 적게 오죠. 그럼 부상이 적어질 뿐 아니라 클럽 헤드 스피드도 훨씬 빨라져요. 임팩트 때는 몸을 든다는 느낌으로 지나간 다음에 팔로우 스루 때 골반을 더 회전시키면 오른손이 왼손까지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왼팔도 펴져요. 자, 그럼 골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니 내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생각을 못 따라온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해요. 그 방법은 골반에 막대를 대면 돼요. 바지에 벨트 구멍 있죠? 거기에 클럽이나 막대기를 끼세요. 막대를 끼면 골반이 잘 회전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눈으로 그냥 보입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스윙을 수정할 수 있죠. 클럽은 무거우니까 긴 나무 막대나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대나무 같은 거 아시죠? 하고 안 하고는 분명 연습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꼭 하세요. 마지막은 다운스윙 때 몸이 손보다 빨리 회전하는 분들을 위한 훈련이에요. 어떨 때 몸이 손보다 더 빨리 회전할까요? 너무 빠르게 다운스윙을 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죠.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고치긴 어려워요. 이럴 땐 몸을 강제로 천천히 회전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 방법은 어드레스 때 왼발은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 빼서 발의 스탠스를 대각선으로 만든 다음에 스윙을 하는 거예요. 양발의 스탠스를 바꿔서 스윙을 하면 팔로 스윙을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왼쪽이 막혀 있어서 몸의 회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몸을 회전시키기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몸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익혀요. 그러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필드에서 스윙으로 놀림을 받고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따라하시면 놀리던 친구들이 태세 전환을 하며 너 어떻게 스윙이 이렇게 괜찮아졌어? 하면서 놀랄 거예요. 자, 복습해 볼게요. 4가지 훈련법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클럽을 가슴에 대고 상체 회전하기, 두 번째는 팔꿈치 몸쪽으로 포지션하기, 세 번째는 골반 열기, 마지막으로는 몸 회전이 빠른 분들을 위해서 발의 스탠스를 다르게 해서 스윙 연습하기. 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골프를 치면서 어떤 욕심이 가장 많이 나세요? 아무리 욕심 없이 쳐야지 하지만 비거리를 놓을 수 있던가요?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비거리 방법들을 똑같이 따라해봤을 거예요. 큰 성과가 있던가요? 그렇다면 비거리가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비거리가 늘지 않을까요? 타이거 우즈는 아들에게 자신의 스윙을 베끼지 말고 바로 이 선수의 스윙을 따라하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 선수는 장타로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골프공 비거리 규제를 찬성까지 했어요. 스스로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로리 맥킬로이예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로리 맥킬로이가 알려주는 비거리 팁들을 가져왔습니다. 로리 맥킬로이가 여기저기 레슨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애를 좀 먹었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간결하고 확실한 방법들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정리했어요.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로리 맥길로이와 같은 아름다운 스윙 자세와 비거리를 갖게 될 거예요. 이거 아무 데서나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유튜브에 뜬 것만으로도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는 골프의 기본이죠. 그립이에요. 로리 맥길로이는 어떤 그립을 사용할까요?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역대 최고의 골퍼 3명이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해요.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예요. 인터로킹 그립은 클럽과 손의 일체감이 좋고 손목을 컨트롤하기 쉬워요. 또 손에 많은 악력을 가할 필요가 없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손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고 몸이 경직되면 부드러운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립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인터로킹 그립은 어떻게 잡는 걸까요? 먼저 골프 클럽을 왼손 검지 3번째 마디에 올려놓고 사선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왼손 손바닥 아래 두툼한 부위로 그립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쥐세요. 악수하듯이 말이죠. 그런 다음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깍지 끼듯 끼세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그립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감싸면서 그립을 쥐면 됩니다. 인터로킹 그립은 손에 힘이 적게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요. 또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견고한 그립은 비거리의 근본이에요. 꼬리잡기 놀이를 할 때 맨 끝에 위치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탈락하죠. 맨 앞 사람의 움직임이 증폭되면서 맨 뒷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골프도 몸의 회전력을 손을 통해 클럽을 전달하고 클럽 헤드가 공을 치면서 그립이 전달되죠. 그래서 견고한 그립이 아주 중요해요. 그립을 했으니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공을 놓는 방법과 발의 스탠스예요. 맥길로이는 어떻게 할까요? 티샷을 할 때 공을 왼발 뒤꿈치 라인에 둡니다. 그리고 살짝 높게 둬요. 발의 스탠스는 어깨보다 살짝 넓게 하죠. 로리가 비거리를 말하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 탄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 두 번째는 회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공을 왼발 뒤꿈치 라인에 놓고 또 높게 꽂으면 탄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으로 바닥을 쓸면서 공을 아래에서 위로 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발의 스탠스를 넓게 두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공이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각도는 45도예요. 여러분, 45도는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골프공의 특성상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각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공이 회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회전으로 인해 부력을 얻어 각이 커집니다. 타이거 우즈의 샷을 연구한 결과 공은 초당 약 40회 회전했어요. 다른 PGA 선수들은 초당 50회 정도 회전했죠. 아마추어는 몇이었을까요? 초당 60회 회전했어요. 고수일수록 회전수가 낮게 나오고 그 수치가 초당 40회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이상적인 샷을 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발의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스윙 시 클럽을 더 넓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클럽이 넓게 회전하면 클럽 헤드 속도는 더 빨라져요. 어릴 때 배운 원의 선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는 그 원리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어깨를 뻗으면서까지 클럽을 넓게 회전시킬 필요는 없어요. 왼팔과 몸통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넓게 회전해야 하죠. 발의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면 쉽게 할 수 있답니다. 또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는 이유는 무게중심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무게중심 이동은 바로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네, 로리 맥길로이의 비거리의 비밀 네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하면서 말한 게 있어요. 골프는 몸통의 회전력이 몸통에서 팔로, 팔에서 손으로, 손에서 클럽 헤드로 전달되며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몸통의 회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로리 맥길로이는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동했어요. 테이크 어웨이 할 때 양발에서 오른발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의 모든 체중을 실죠. 그리고 다운스윙 때 상체가 움직이기 전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요. 그리고 임팩트 전에는 몸을 들면서 왼발의 모든 체중을 실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거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런 무게중심을 잘 해내려면 발의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는 퍼팅 때나 다른 아이언을 칠 때에 비해 드라이버를 칠 때 발을 더 넓게 벌려요. 그리고 로리의 특징이 뭐죠? 바로 힙턴이에요. 투어 프로들은 골반을 회전할 때 백스윙 때는 30도까지 닫고 팔로우 스루 때는 48도까지 연다고 해요. 그런데 로리는 백스윙 시에 49도, 팔로우 스루 때는 62도까지 연다고 합니다. 거의 1.5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보면 마지막 피니쉬 자세가 전 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엉덩이에 힘을 빡 하고 주는 그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근데 이렇게 로리처럼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힙턴을 하기 위해선 몸이 받쳐줘야 해요. 유연성과 근력이 따라와야 하죠. 딱 봐도 무게중심을 이동할 때 무릎이 잘 회전해야 하는데 몸이 못 따라오면 바로 무릎 부상이에요. 무릎뿐이겠어요? 허리나 갈비뼈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운동은 이전 영상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위의 영상 참고하세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로리 맥길로이의 비거리 팁은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비거리가 늘어날까요? 로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클럽을 몸 앞쪽으로 스윙하는 거예요. 몸 앞으로 클럽이 회전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를 나가면 스윙을 몇 번 하세요? 못해도 80번 정도는 다들 하실 거예요. 클럽이 몸 앞으로 움직여야 가속도가 잘 붙고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왜 덜 힘들까요? 클럽의 이동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괜히 다른 힘을 쓸 필요가 없죠. 클럽이 몸 뒤로 움직이면 이동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그러면 팔이나 몸에 무리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몸 앞으로 회전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연습할 수 있을까요?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채로 상체만 회전하는 거예요. 하체, 즉 골반을 회전하면서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하체는 그대로 두고 상체와 팔로만 스윙을 해보세요. 백스윙 할 때 팔이 뒤로 빠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게 사실 똑딱이 스윙이에요. 기초죠. 또 다른 백스윙 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하고 빠르게 백스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윙을 할 때 클럽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클럽이 채찍처럼 공을 때릴 때 그런 소리가 난답니다. 백스윙을 할 때 클럽을 빠르게 움직이면 탑에서 멈췄을 때 관성에 의해 클럽이 활처럼 휘어져요. 휘어지면서 클럽이 탄성을 갖게 되고 그 탄성과 몸의 회전이 합쳐져서 임팩트 있게 공을 치게 되죠. 그럼 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답니다. 사실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립도 정말 견고해야 하고요. 그 속도를 견딜 육체를 먼저 만들어야 하죠. 그립은 인터라킹 그립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근력이 문제예요.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것을 잘 하려면 팔과 등 근육이 발달해야 해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은 턱걸이나 팔굽혀펴기입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죠. 운동합시다. 네, 이렇게 로리 맥길로이가 알려주는 비거리 팁에 대해 알아봤어요. 단 10분 투자로 여러분도 로리 맥길로이의 비거리 팁을 모두 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영상 후반부에 로리 맥길로이 스윙 영상도 넣어놨으니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서 복습해보시고 뇌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럼 몸이 더 잘 따라올 거예요. 골프는 하루 10시간 연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 운동이죠. 그러니 꼭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골프 스윙 연습할 때 힘 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참 신기한 게 난 힘을 다 뺐는데 꼭 프로님들이 더 빼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더 빼면 클럽이 날아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뺐는데도 말이에요. 힘을 빼고 헤드를 던져라, 헤드를 느껴라, 헤드를 떨궈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힘을 빼는 방법이라도 알려주면서 하라고 하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골프는 팔이 채찍처럼 움직이면서 클럽으로 공을 때리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선 팔과 어깨에 힘이 빠져야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채찍처럼 움직여야 클럽이 속도를 얻는데 몸은 안 힘들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힘을 빼고 채찍처럼 스윙하는 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 영상에서 실제로 힘을 빼고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힘 빼는 훈련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힘은 빠지고 비거리는 늘어나는 마법 같은 스윙을 얻게 될 거예요. 네, 골프에서 힘을 빼는 첫 번째, 스윙할 때 머리를 비우고 강하게 치려는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골프를 좀 치는 분들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느 근육을 긴장한 채로 스윙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힘 빼는 것도 안 되는데 스윙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스윙 할 땐 손목을 안 쓰고 왼팔은 펴야 하고 또 뭐 수직항을 해야 하고 무게중심 이동을 해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이 더 돼요. 긴장을 하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들어가고 그대로 힘이 들어간 채로 스윙을 하게 되죠. 또 힘을 빼고 스윙을 하는데 필드에서 피리피리해 보이는 사람이 티샷을 쳤을 때 나보다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 다음 스윙 때 무조건 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거리도 더 낮게 나오고 공도 이상하게 날아가 버리죠. 골프는 멘탈 싸움이에요.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없애고 평소 연습장에서 하듯 스윙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연습장에서 스윙을 할 때 초를 세가면서 스윙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필드에서도 초를 세면 잡념을 없애고 부드럽게 하던 대로, 즉 연습한 대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초를 몇 가지 세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 스윙 연습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속으로 세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 귀한 꿀팁을 비법으로 간직할 수 있으니 더 좋겠죠? 강하게 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이전에 말했다시피 비거리는 힘을 빼고 채찍처럼 칠 때 더 멀리 나가요. 이거 남겨두세요. 이 말은 공을 세게 친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 스피드를 높여야 멀리 나간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헤드 스피드를 높일 수 있을까요?
힘을 뺀다는 것은 스피드를 높인다는 것보단 스피드가 낮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힘으로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면 클럽의 가속을 방해해요. 그러면 헤드스피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힘을 주면 더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하는 거죠. 특히 팔힘은 꼭 빼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립은 견고하게 쥐되 팔과 상체 힘을 없앤다?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누구죠? 여러분들을 위한 골프 설명왕 아닙니까? 제가 또 방법을 찾아왔어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힘 빼고 스윙하는 두 번째는 몸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주변인이 훨씬 잘 알 수 있죠. 근데 스스로 느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윙하기 전 어드레스 할 때 느끼셔야 해요. 스윙을 하면 어디가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어드레스를 하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턱에 힘을 빼면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약간의 팁을 드리면 입을 벌려보세요. 입을 벌리면 턱에 힘이 빠져서 다른 신체 부위에 힘이 들어간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티를 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티를 살짝 물고 스윙을 하면 턱에 힘이 안 들어가요. 평범한 골퍼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그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상체가 경직되죠. 그럼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힘을 뺄 수 있을까요?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왼손 그립 잡을 때 손바닥과 검지로 클럽을 고정시켜야 해요. 검지는 클럽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고요. 손바닥은 클럽 뒷부분이 위로 가는 걸 막아요. 이렇게 검지와 손바닥 사이에 끼운다는 느낌으로 클럽을 끼우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클럽을 잡는 거죠. 이것만 잘 돼도 그립을 잡을 때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손에 힘을 빼면 팔에도 힘이 빠지고 그러면 채찍처럼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견고한 그립을 잡으면 훨씬 수월하게 힘을 뺄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힘 빼는 훈련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럽을 잡지 않고 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클럽을 잡고 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클럽을 놓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그리고 골반을 접어서 상체를 살짝 숙입니다. 그리고 팔에 힘을 빼고 아래로 툭 놔보세요. 그런 다음 상체는 가만히 두고 오른발, 왼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무게중심을 옮겨서 팔을 좌우로 움직이다가 상체를 회전하면 팔이 스윙하듯 뒤로 갔다가 내려오죠. 이 느낌입니다. 먼저 이 느낌을 알고 스윙을 하는 것과 모르고 스윙을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편하게 서세요. 그리고 상체를 숙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구부려서 상체를 숙이면 안 돼요. 골반을 접으면서 숙여야 해요. 어드레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팔을 바닥으로 툭 놓고 오른발로 섰다가 왼발로 섰다가 다시 오른발로 섰다가 왼발로 서면 팔이 좌우로 움직여요. 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백스윙 하듯 상체를 회전하면 팔이 위로 올라오고 다시 몸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팔로 스윙을 하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팔과 어깨에 힘을 빼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클럽을 잡고 해야겠죠. 두 번째, 클럽을 들고 힘을 빼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힘을 뺄 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힘을 빼면 몸을 움직일 때 다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힘을 빼야 해요. 먼저 클럽을 잡으세요. 근데 왼손으로만 잡는 거죠. 이전에 왼손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견고하게 잡히는지 알려드렸죠. 그렇게 그립을 잡고 한 손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한 손으로 공을 치되 팔로우 스루를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야 해요. 공을 툭 치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얹는 느낌으로 치면 됩니다.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자, 왼손으로 어드레스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은 팔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클럽이 내려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공을 치고요. 팔로우 스루를 할 때 툭 하고 어깨에 클럽을 얹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 느낌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만 하면 힘 빼는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스윙할 때 실제로 힘을 빼고 스윙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스윙을 연습하면 문어 같은 연체동물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도 비거리가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죠. 복습해 볼게요.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잡생각과 강하게 치려는 마음 없애기. 두 번째는 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릴렉스하기. 특히 턱에 힘이 빠지면 더 잘 느껴진다고 했어요. 또 그립 잡는 꿀팁도 드렸죠. 세 번째는 클럽을 놓고 하는 훈련, 잡고 하는 훈련을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만 시청하지 말고 꼭 나가서 골프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러나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이에요. 골프도 이런 열정을 갖고 해야 해요.
오늘은 필 받았으니까 4시간 연습하고 내일은 힘들어서 연습 못 가.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단 30분이라도 나가서 연습을 해야 하는 스포츠죠. 그렇게 구력이 쌓이면 타수가 한타 한타 줄어들면서 싱글을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윙할 때 왼팔을 반드시 펴고 싶어서 팔에 힘을 잔뜩 주고 스윙한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왼팔을 펴려 해도 다시 구부려져서 힘을 잔뜩 주고 공을 치면 스윙 동작도 어색해지고 공도 이상하게 날아가 버려요. 근데 진짜 왼팔을 꼭 반드시 펴서 스윙을 해야 할까요? 사실 아니에요. 왼팔은 구부려져도 괜찮아요. 더 자세히 말하면 왼팔을 굳이 나무막대처럼 반드시 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스윙을 할 때 팔에 힘을 빼야 하는데 곧게 필요하면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그렇게 왼팔을 펴면 오히려 역효과만 많이 생겨요. 왼팔은 편안하지만 곧게 뻗어야 합니다. 즉, 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왼팔을 펴고 백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유연성, 그립, 손목과 오른팔을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유연성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린 다음 팔을 앞으로 쭉 펴세요. 그 상태로 팔을 들어서 뒤로 넘겨보면 머리 뒤로 넘어가시나요? 이렇게 머리 뒤로 보낼 수 있다? 그럼 유연성은 괜찮은 거예요. 또 팔을 90도로 구부려서 어깨 뒤로도 보내지면 유연성은 확보된 거죠. 이게 되면 뻣뻣해서 왼팔을 못 편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유연성이 괜찮은 걸 확인했으니 왼팔 펴는 것을 연습해야겠죠. 근데 왜 왼팔을 펴서 스윙해야 할까요? 왼팔을 부드럽게 펴서 스윙을 하면 스윙 평면도 유지할 수 있고 스윙 일관성도 생기면서 공도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펴진 왼팔은 팔과 상체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스윙 동안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클럽 헤드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죠. 그러면 비거리도 바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왼팔을 꼭 펴야겠죠. 꼭 끝까지 시청하고 따라하면서 연습하세요. 이것만 봐도 일석사조예요. 네, 왼팔을 펴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립이에요. 사실 이건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필드에서 골프를 잘 치고 싶어하면 코스에서 긴장하죠. 그래서 클럽을 아주 강하게 잡게 돼요. 그립을 너무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을 세게 잡고 백스윙을 할 때 왼팔을 펴려고 시도한다면 그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손목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왼팔을 펴기 위해선 손목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립을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손에 힘을 적게 주고 그립을 견고하게 쥐려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친절한 스윙 크루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바로 왼손 손바닥과 검지 사이에 클럽을 껴야 해요. 그렇게 클럽을 끼우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클럽을 잡고 클럽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겠어요. 손목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나요? 그립을 너무 세게 쥐면 손목이 뻣뻣해져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어렵죠. 아셨죠? 골프에선 무엇을 하든 그립이 정말 핵심이에요. 기초가 바르게 서야 그 위에 기술을 얹을 수 있죠. 네, 왼팔을 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손목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코킹이라고 해요. 코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백스윙이 짧고 뻣뻣해지죠. 이것을 해소하려면 팔이 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손목을 어떻게 움직여야 코킹이 잘 되는 걸까요? 영상 한번 같이 봐볼까요? 타이거 우즈 스윙 진짜 환상적이죠.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봐볼게요. 잘 보면 클럽이 가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몸과 같이 회전하죠. 이번엔 손목을 중심으로 봐볼까요? 클럽이 수평이 되었을 때부터 손목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때 팔과 클럽이 딱 90도가 돼요. 그 상태로 백스윙 탑까지 간 다음 다운스윙을 하죠. 손목을 사용한다고 할 때 손목을 의식적으로 구부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손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밀어야 합니다. 제가 그립 잡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죠. 검지와 손바닥 아랫부분에 끼우라고요. 손바닥 아랫부분을 바깥쪽으로 밀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구부러져요. 그리고 왼팔이 쭉 뻗어지죠. 그게 핵심이에요. 한번 왼손으로만 클럽을 줘보겠어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밀면 클럽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손목이 꺾이고 왼팔이 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백스윙 할 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해서 엉덩이 높이까지 팔을 올려보세요. 여기서 손바닥으로 손잡이를 밀면서 손목을 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천천히 하면서 백스윙을 연습하면 됩니다. 왼팔 팔꿈치를 펴서 클럽을 바깥쪽으로 뻗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왼팔을 펴는 건 팔꿈치를 펴서 피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클럽을 밀면서 자연스럽게 뻗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연습을 하루에 2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백스윙 때 왼팔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왼팔을 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오른팔을 덜 구부리는 거예요. 이번엔 로리 맥길로이 스윙을 봐볼게요.
타이거 우즈 스윙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더 쭉 뻗어져요. 백스윙 탑에서 왼팔의 회전 가동 범위가 넓죠. 유연성이 좋아서 그래요. 더 천천히 봐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백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 탑 부근에서 오른팔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아요. 오른팔을 90도 이상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왼팔이 오른팔을 따라가야 하니 더 회전해야 하죠. 그러면 왼팔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점을 의식하면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을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연습을 해야 하죠. 이건 연습도 쉬워요. 백스윙 탑 자세를 잡아보면 돼요. 탑에서 왼팔이 과하게 굽혀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눈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자세 연습도 하루에 딱 20번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왼팔을 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알려드린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왼팔은 사실 구부러져도 됩니다. 사람마다 신체가 다르고 팔 길이가 달라서 다 프로 선수처럼 스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연습을 하면서 펴지는 사람은 편 상태로 치면 되고, 그래도 안 펴지면 구부러지는 스윙을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왼팔이 안 펴지더라도 호킹 훈련법은 스윙 자세를 만드는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손목을 잘 사용하면 헤드 속도도 올라가고 컨트롤과 정확성이 높아져요. 저와 처음부터 함께한 분들은 점차 중급자로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구독하신 분들은 영상 정주행하시고 연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드라이버를 칠 때 슬라이스나 훅으로 고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또 시원시원하게 공이 쭉 뻗어가는 스윙을 하고 싶은데 뚝뚝 끊기는 스윙을 할 때도 많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헤드를 던지는 스윙이 아니라 밀어내는 스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헤드를 던지는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클럽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알면 골프가 정말 쉬워지고 재밌어진다고들 하죠. 근데 그 느낌을 모르는 분들은 답답할 뿐이에요. 대체 어떻게 클럽을 던지라는 거야? 하면서 클럽을 실제로 던져봐야 느낌을 알게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디 던질 만한 공터가 있나 진짜 찾아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클럽 헤드를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키가 있겠지만 핵심은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클럽을 수직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손은 클럽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클럽이 회전할 때 헤드 무게를 느끼며 던져지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오른손을 잘 사용해야 하죠. 이번 영상을 따라하면 부상 없는 헤드 던지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 필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단기간에 스윙이 이렇게 좋아졌어? 하는 질문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헤드 던지는 스윙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헤드 무게예요. 클럽 헤드 무게를 알아야 그 무게를 느끼며 스윙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서 스윙하기 전 루틴으로 넣으면 스윙이 단기간에 금세 좋아져요. 선수들도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스윙하기 전에 클럽을 수직으로 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립을 쥐고 손과 손목에 힘을 빼고 클럽을 들어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클럽 무게가 느껴지죠? 스윙을 할 때 그 무게를 느끼며 스윙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던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헤드를 던지기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이 미는 자세가 아니라 던지는 자세를 취해야 해요. 팔을 들어서 미는 동작을 해보겠어요? 다들 팔굽혀펴기 하는 느낌으로 팔을 위치시킬 거예요. 이 포지션이 클럽을 미는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던지는 자세로 바꿔보겠어요? 야구공을 던지든 말이에요. 팔꿈치는 앞으로 나오고 손바닥은 하늘을 보게 되죠. 미는 포지션과 던지는 포지션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던지는 포지션이 클럽을 던지는 시작점이죠.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팔꿈치 각도와 손바닥 위치만 바꿔도 던지는 스윙이 뭔지 감이 느껴져요. 그 상태로 클럽을 잡고 해볼까요? 클럽을 잡고 백스윙 했을 때 던지는 자세를 취하면 이 자세가 됩니다. 여기서 미는 자세는 오른팔 팔꿈치가 들리고 오른손 바닥이 앞을 보게 되죠.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한다고요? 던지는 자세를 잡아야 해요. 정면에서 봐볼까요? 자, 백스윙 탑에서 디귿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려지고 팔과 클럽이 90도를 이뤄야 하죠. 디귿 포지션에서 오른팔로 클럽을 던지며 다운스윙을 하면 돼요.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으로만 어드레스를 하세요. 그리고 오른팔 팔꿈치 위쪽에 왼팔 손등으로 지지를 하세요.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미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세요. 여기서 왼팔 손등을 오른팔 안쪽으로 가서 팔꿈치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 왼팔 손등이 오른팔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미는 포지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죠. 이 연습으로 자신이 미는 스윙을 하는지 던지는 스윙을 하는지 점검도 가능해요. 꼭 연습해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스윙할 때 왼팔이 어디서 구부러지고 어디서 펴져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한 영상을 같이 봐볼게요. 로리 맥길로이와 저스틴 토마스의 다운스윙을 분석했어요. 먼저 로리 맥길로이입니다. 진짜 스윙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오른팔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까요? 자,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오른팔을 구부리지 않아요. 클럽을 최대한 넓게 회전시키죠. 그리고 하프 스윙 정도에서 오른팔을 살짝 구부립니다. 145도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살짝 접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부터 오른팔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임팩트가 지나 45도 지점에서 오른팔이 완전히 펴지죠. 네, 이제 저스틴 토마스의 스윙을 확인해볼까요? 저스틴 토마스의 스윙을 보면 로리보다 조금 더 일찍 팔을 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팔을 접는 정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백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부터 팔을 접고 맥길로이와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오른팔을 펴기 시작하죠. 두 선수의 스윙을 확인했을 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른팔이 공 임팩트 이후 45도 정도였을 때 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아마추어 골퍼는 보통 임팩트 때 오른팔을 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임팩트를 지나서 쭉 펴지는 거죠. 자, 다시 봐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헤드가 던져지는 구간일까요? 다운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부터 임팩트 이후 오른팔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이 구간이 클럽이 던져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 오른팔 팔꿈치가 펴지면서 클럽 헤드를 던지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스윙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스윙을 할 때 체크 포인트마다 스윙을 멈춰가며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테이크어웨이예요.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클럽을 넓게 회전시켜야 하죠.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오른팔이 살짝 접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백스윙 탑이에요.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 팔과 클럽이 90도 각을 이루는지 확인해서 디귿이 예쁘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하죠. 다운스윙 때 몸통이 먼저 회전하고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오른팔이 90도 정도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팔로우스루입니다. 공을 지나고 클럽이 45도 정도 됐을 때 오른팔이 완전히 펴지는지 확인해야 하죠. 말로는 엄청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자, 체크 포인트마다 멈춰서 확인해볼까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을 최대한 넓게 벌리며 백스윙, 왼팔 수평이 됐을 때 오른팔 각도 확인,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디귿 확인, 다운스윙 때 왼팔 수평, 오른팔 90도 확인, 임팩트 이후 45도에서 오른팔이 완전히 펴지는지 확인. 간단하죠? 근데 이런 움직임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팔을 많이 접는 사람은 팔을 더 일찍 펴기 시작해야 하고 반대로 팔을 적게 접는 사람은 조금 더 늦게 팔을 펴기 시작해야 하죠. 이런 차이는 연습장에서 찍어주는 영상을 보고 개인의 스윙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 훈련을 30번만 연습해볼까요? 그럼 클럽 던져지는 느낌을 알 뿐 아니라 실제로 던지게 돼요. 네, 이제 마지막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꽤나 좋은 꿀팁이에요. 무엇일까요? 하프 스윙 정도 했을 때 클럽을 실제로 돌리고 다운스윙 하는 거예요. 앞에 두 방법은 스윙을 교정하고 클럽을 던지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오른팔 각도 이런 건 모르겠어, 그냥 던지게만 해줘 하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입니다. 결국 클럽을 던진다는 것은 헤드 무게로 클럽이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실제로 돌려보고 그 돌려지는 느낌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면 됩니다. 살짝 사짜 느낌 나죠? 근데 해보면 깜짝 놀라요. 자,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을 하프 정도까지 합니다. 손목에 힘을 뺀 상태로 클럽을 두 바퀴 돌리고 마지막 회전 때 다운스윙으로 전환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을 하고 클럽을 두 바퀴 돌린 다음 다운스윙. 이러면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무조건 알 수 있어요. 그 느낌 그대로 살린 채로 앞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스윙을 하면 됩니다. 클럽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 릴리즈도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릴리즈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헤드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클럽 헤드를 던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던지기 스윙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질 뿐 아니라 슬라이스나 훅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영상만 시청하면 안 됩니다. 꼭 연습장 가서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진짜 된다, 고쳤다고 하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구력은 점점 쌓여가는데 골프가 쉬워지지 않고 하면 할수록 예민하고 어려운 운동이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골프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재미있고 또 더 잘 치고 싶은 욕심이 들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데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 스윙의 기초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골프는 폼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충분히 싱글을 칠 수 있습니다. 단 스윙의 기본을 지킨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페이스 컨트롤, 얼리 릴리즈, 마지막으로는 트레일암, 즉 오른팔 포지션이죠. 이번 영상에서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설명해드리고 고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스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3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공을 일관성 있게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코어도 10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클럽 페이스는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클럽 페이스를 잘못 맞추는데 공이 똑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만큼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는 것은 골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린 채로 공을 치면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 닫힌 채로 맞추면 훅이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스퀘어로 공을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스윙의 각 구간마다 클럽 페이스가 제대로 위치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렇다면 각 구간마다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위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입니다. 수평 위치에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아래쪽을 봐야 하죠.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열린 포지션이 되고 그러면 무조건 슬라이스예요. 두 번째는 백스윙 탑이에요.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 각도가 왼팔과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 100% 슬라이스 나고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즉 하늘을 보고 있으면 100% 훅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스퀘어로 만드는지 알려드려야겠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특히 페이스 컨트롤은 그립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죠. 백스윙 탑에서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선 왼손 그립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그립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왼손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약한 그립이라고 말해요. 이 그립을 잡으면 백스윙 탑에서도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돼요.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 10이면 10명이 아웃인 스윙을 합니다. 바로 손목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할까요? 흔히들 악수하듯 잡으라고 하죠. 그립이 손가락 3번째 마디를 통과하도록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립을 잡으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V가 만들어져요. 그 V가 그립 로고를 바라봐야 하죠. 이렇게 왼손을 잡으면 오른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왼손 검지, 중지와 약지 2번째 마디로 클럽을 잡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3번째 마디로 잡으면 절대 안 돼요. 3번째 마디로 잡으면 스트롱 그립이 되면서 훅을 치게 되죠. 새끼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바닥으로 생명선 위치에 그대로 얹어두시면 됩니다. 요즘에 카메라가 좋아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각 구간별로 클럽 페이스가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너무 쉬워요. 조금 좋은 연습장들은 카메라로 다 찍어주니까 느린 배속으로 확인해봐도 좋습니다. 얼리 릴리즈는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꽤나 까다롭죠. 근데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리 릴리즈가 무엇일까요? 얼리 릴리즈는 다운스윙을 할 때 손목이 일찍 펴지는 거예요. 손목이 일찍 펴지면 클럽이 먼저 땅에 닿아버리겠죠.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보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쿠핑이죠.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비거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비거리만 안 나오면 다행이죠. 대부분 뒷땅과 탑핑이에요. 얼리 릴리즈는 왜 생길까요?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힙턴이 이루어지고 상체가 돌아주면서 클럽을 회전하는 거죠. 근데 상체가 먼저 돌아버리면 클럽이 먼저 내려와 버리고 그러면서 얼리 릴리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상체와 하체의 회전이 맞지 않아서 얼리 릴리즈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2가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피트 투게더 드릴이에요. 2발을 붙여서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립을 잡고 2발을 붙인 채로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L2를 한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 훈련을 왜 할까요? 피트 투게더 드릴은 하체 움직임을 제한하고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발을 붙이고 스윙하면 큰 파워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윙 템포와 리듬에 집중하게 되죠. 백스윙 때는 왼팔이 앞쪽에 위치하고 임팩트 때는 왼팔과 오른팔이 교차되면서 팔로우 스루 때 오른팔이 왼팔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릴리즈예요. 이 움직임을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하는 감각을 훈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임팩트 스윙 훈련이에요. 어드레스 자체를 왼발로 무게중심이 이동된 채로 스윙을 하는 거죠. 자, 어드레스를 해봅시다. 여기서 왼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왼발로 치면을 누르세요. 그럼 오른무릎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따라와야겠죠. 왼 어깨도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핸드 포워드를 만들어주고 클럽으로 지면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작은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하고 피니시까지 가지 마세요. 허리 높이까지 팔로우 스루를 한 채로 멈춰야 합니다. 이 자세를 확인해야죠. 오른 손목과 왼 손목이 아직 구부러지지 않고 클럽 페이스는 뒤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릴리즈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트 투게더 드릴이었죠. 두 발을 붙인 채로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팩트 스윙 연습이에요. 어드레스를 임팩트 자세로 한 다음 작은 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목이 제대로 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 훈련을 하면 얼리 릴리즈는 더 이상 아마추어를 괴롭게 하는 녀석이 아니죠. 그러니 꼭 연습해야겠죠. 미는 포지션은 뭐고 던지는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 포지션입니다. 오른팔 포지션에 따라 미는 스윙과 던지는 스윙으로 갈리게 되죠. 백스윙 탑에서 오른 손바닥이 앞을 보고 팔꿈치가 들리면 미는 포지션이 되고, 던지는 포지션은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세죠. 자,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팔을 던지는 포지션에 놓게 됩니다. 이 자세로 백스윙을 해야 하죠. 근데 왜 던지는 포지션으로 스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헤드 던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던지는 포지션이 기본입니다. 미는 포지션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헤드도 못 던지고 팔로 스윙을 하면서 스윙 일관성을 만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거리도 진짜 안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훈련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백스윙 탑에서 왼팔 포지션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오른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왼팔로 오른팔 팔꿈치 위쪽을 손등으로 막으세요.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오른팔 팔꿈치가 뒤로 나가는 것을 왼손이 막게 되죠. 그러면 손목이 꺾이면서 던지는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른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 어깨가 눌려지는 느낌이 들어야 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던지는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크루는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해결 방법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 두 번째는 얼리 릴리즈, 세 번째는 오른팔 포지션이에요. 연습 방법도 모두 알려드렸죠? 이제 우리 스윙 크루는 뭘 해야 한다 했죠? 맞아요, 바로 연습이에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근육에 새겨야 하지 않겠어요? 이 3가지를 고치면 여러분은 충분히 싱글을 칠 자격이 있는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골프 잘 치네 하며 우러러보겠죠.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세컨드 공략 잘 되시나요? 드라이버는 기가 막히게 쳤는데 세컨이 안 돼서 투온도 못하고 3온 하면 속이 너무 쓰려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언 비거리가 안 나오거나 아이언 번호별 비거리가 다 비슷비슷해서 공략이 어려운 거예요. 번외로 저는 와, 저분 진짜 잘 친다 하는 사람이 바로 아이언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언 비거리를 높이고 아이언별 비거리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탈골 스윙 많이 보시죠? 저도 정말 많이 즐겨보는데 아이언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다운블로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거리를 늘리고 다운블로우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제가 설명왕 아닙니까? 자료조사 제대로 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연습 안 하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비거리를 높이려면 스윙 스피드를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스윙 스피드를 높일 수 있을까요? 다운스윙을 빠르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스윙 스피드는 다운스윙 초기에 속도가 만들어지죠. 근데 연습을 할 때도 다운스윙 때 속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운스윙 때 속도를 높이려다 보면 헤드 던지기나 수직 낙하가 안 돼요. 그러면 임팩트 때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을 통과하고 팔로우 스루 속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팔로우 스루 속도를 높이면 뇌가 그 속도를 기억해요. 그러면 팔로우 스루 때 높은 속도를 만들기 위해 다운스윙을 빠르게 출발하죠. 그럼 어떻게 팔로우 스루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 임팩트를 너무 집중해서 그때 속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공을 향할 때 속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전에 알려드렸죠. 클럽이 던져지는 구간은 다운스윙 시작 지점이 아니라 클럽과 지면이 수평인 곳에서부터 공 임팩트를 지나 45도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 지점의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팔로우 스루를 충분히 힘차게 해야 하죠.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가 팔만으로 팔로우 스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팔로우 스루는 어깨와 힙이 같이 회전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해야 하죠.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가 막힌 연습 방법을 찾았습니다. 3단계에 걸쳐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7번 아이언을 잡고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하세요. 여기서 백스윙 없이 최대한 빠르게 팔로우 스루 위치로 클럽을 가져가는 거죠. 왜 이 연습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하면 백스윙 없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뇌가 여기서 팔로우 스루 속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연습 단계에서 오른발 무게중심을 가져가며 들어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들어치는 것이 아니라 왼발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팔로우 스루를 가져가야 하죠. 첫 번째 단계를 연습했으니 두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까요? 두 번째는 짧은 백스윙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윙 시작점을 어드레스가 아니라 클럽과 지면이 수평이 되는 지점에서 스윙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들 짐작하시죠? 네, 실제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드레스 자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클럽과 땅이 평행한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까지 가지 말고 살짝 손이 올라간 다음 최대한 빠르게 스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백스윙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죠. 왜 그럴까요? 백스윙을 짧게 가져가면 짧은 거리로 속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의 큰 근육들을 주로 사용하고 큰 근육을 사용해야 빠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연습을 하루에 10번에서 15번만 하면 순식간에 15m는 바로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연습장 가서 이 훈련부터 연습하고 아이언 스윙을 하세요. 타일골 스윙에서 홍인규님이 찹쌀떡 소리가 난다고 했죠. 바로 다운블로우로 공을 쳐서 그렇습니다. 먼저 아주 초보자인 분들을 위해서 다운블로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스윙을 하면 클럽은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클럽이 지면과 닿는 부분에서 공을 칩니다. 지면과 가까이 가면서 공을 치는 것을 다운블로우라 하고 지면과 멀어지면서 공을 치는 것을 어퍼블로우라고 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이언은 다운블로우,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치라고 하죠. 아이언을 왜 다운블로우로 쳐야 할까요? 다운블로우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샷의 탄도나 비거리를 일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클럽 페이스의 최적 지점을 일정하게 할 수 있어서 아이언 샷을 똑바로 멀리 보낼 수 있죠. 그래야 아이언 번호별 비거리가 다르고 일정할 수 있겠죠. 다운블로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타일골 스윙 채널에 나프로님이 진짜 잘 가르쳐요. 근데 모두가 타일골 스윙 레슨을 받을 순 없잖아요. 제가 누구나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블로우 연습 방법은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무엇이었죠? 바로 작은 스윙으로 바닥을 치는 연습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으면 좋은데 다들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다른 클럽 샤프트를 두면 되거든요. 스탠스 중앙에 클럽 샤프트를 두세요. 클럽 샤프트보다 앞쪽 잔디를 클럽 헤드로 치는 거죠. 잔디를 그냥 막 쳐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스윙으로 말이에요. 똑딱이보다도 작은 스윙으로 연습을 시작하고 잘 된다 싶으면 점점 백스윙을 높이면 됩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팔이나 상체 회전으로 스윙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가운데보다 앞쪽 잔디를 치는 거죠. 좀 잘 된다 싶으면 공을 두고 연습해보세요. 임팩트 전에 클럽을 멈추면 바닥에서부터 공의 3분의 1 지점을 헤드로 치는지 확인도 해보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 연습을 할 때 팔이나 상체 회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게중심을 왼발로 이동하면서 중앙보다 앞쪽 잔디를 쳐야 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훈련 방법 진짜 좋아요. 다운블로우 뿐 아니라 무게중심 이동과 디로프트까지 훈련하는 방법이죠. 근데 디로프트가 뭘까요? 디로프트가 무엇일까요? 아이언 임팩트 때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클럽 로프트 각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언샷이 낮고 빠르게 쭉 뻗어가는 것 본 적 있으시죠? 이게 디로프트를 내서 공을 치기 때문이에요. 디로프트를 하면 비거리가 늘어나고 발사각을 컨트롤할 수 있죠. 또 디로프트로 아이언 비거리가 겹쳐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디로프트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핸드 포스트와 왼발 무게중심이 핵심입니다. 로프트 각이 낮아지려면 클럽 헤드가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클럽 헤드를 앞으로 기울이려면 샤프트가 헤드보다 앞으로 와야 해요. 이것이 핸드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핸드 퍼스트를 하기 위해선 왼발 무게중심 이동이 되면서 클럽을 드래그해야 하죠. 자, 핵심이 뭐라고 했죠? 왼발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스윙을 할 때 오른발을 뒤로 빼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오른발로 무게중심을 못 옮깁니다. 이렇게 오른발을 뒤로 빼고 평소보다 30-40% 짧게 백스윙을 하세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골반 회전으로 클럽을 휘두르면 되죠. 이 훈련을 하면 디로프트뿐 아니라 다운블로우도 같이 연습돼요. 왜냐하면 왼발로 무게중심 이동이 되어야 타격 지점을 공보다 앞에 둘 수 있기 때문이죠. 디로프트를 구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프로나 싱글 플레이어는 디로프트로 특정 상황에 딱 맞는 비거리와 발사각을 만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보자나 중급자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기 전에 디로프트를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연습은 해야겠죠. 우리의 목표는 싱글이니까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세컨샷 공략을 잘하기 위한 아이언샷을 알게 되었어요.
골프의 매력은 옆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닌 스스로와의 대결을 해야 하죠. 바로 과거의 나와 말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질을 갖췄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골프 실력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로 찾아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아이언 비거리 늘리기, 다운블로우, 디로프트를 꼭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골프 스윙할 때 뒷땅이나 훅이 심한 구질이 생기지 않나요? 비거리는 모르겠고 정타만 맞으면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연예인 김국진 씨는 정말 쉽게 치는데 진짜 골프 잘 쳐요. 편하게 스윙하는데 슬라이스도 안 나고 공도 쭉쭉 뻗어나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바로 골프 스윙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했죠. 엘리트 선수와 보통 사람의 스윙을 비교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운스윙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다운스윙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다운스윙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다운스윙의 문제점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고치는 방법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스윙이 안정적이게 되면 슬라이스가 안 날 뿐더러 비거리도 쭉쭉 상승해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정적인 다운스윙을 만드는 첫 번째, 다운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운스윙 할 때 클럽을 회전시켜야지 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어깨가 앞쪽으로 나오면 클럽이 몸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사람의 몸은 똑똑해서 그걸 교정하려고 클럽을 다시 안쪽으로 가져오죠. 클럽이 이렇게 움직이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클럽을 어떻게 움직여야 부드럽게 다운스윙 할 수 있을까요? 클럽을 몸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따라하면 프로 선수와 같은 다운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왼손만 그립을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클럽을 수평이 되도록 듭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서 어깨 넓이만큼 떨어져서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합니다. 너무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프 스윙 하는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백스윙 했을 때 클럽은 45도 정도 기울이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도끼로 찍듯이 수직으로 내려보세요. 이때 그냥 수직으로 내려야 합니다. 옆에 나무 장작이 있다 생각하시고 클럽을 도끼질 하듯 힘껏 내리치세요. 수평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이 동작을 할 때 오른쪽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회전시켜 보세요. 정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냥 클럽을 도끼질 하듯 찍으면 오른쪽 어깨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자세에서 오른손을 그립 잡듯이 잡으면 그게 다운스윙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왼손 팔꿈치가 굽혀지나요? 다운스윙 땐 왼손이 굽혀지질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요. 클럽을 왼손으로만 잡고 수평으로 듭니다. 90도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을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을 때 딱 내려오는 곳에 클럽을 잡으세요. 수평으로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프 백스윙을 합니다. 이때 오른 어깨가 살짝 열리고 골반도 조금 회전해야 돼요. 왼손 겨드랑이는 딱 붙이고 옆을 도끼로 내려 찍듯 클럽을 수직으로 내리치면 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을 도끼로 찍듯 말이죠. 이게 정말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클럽을 도끼로 찍듯 내려야 파워가 실려요. 네, 이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 안쪽으로 클럽을 다운스윙 할 수 있어요. 이게 수직 하강이에요. 이렇게 클럽을 내리고 손목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치면 클럽이 막힘이 없고 몸 안쪽으로 클럽을 다운스윙 할 수 있어요. 슬라이스도 안 나요. 슬라이스는 대개 몸 바깥쪽으로 클럽을 회전시키면 나기 때문에 이것만 잡혀도 슬라이스 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운스윙 때 어깨를 돌리면서 클럽을 회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안정적인 다운스윙을 만드는 두 번째는 하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에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하며 공을 쳐보세요 하면 어떻게 공을 칠까요? 대부분 손이나 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상체를 사용해서 공을 쳐요. 이렇게 몸의 윗부분을 사용해서 다운스윙을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캐스팅이나 스쿠핑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캐스팅은 다운스윙 할 때 손목이 풀리는 동작이고요. 스쿠핑은 임팩트 순간 손목이 꺾이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공을 치면 비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비거리뿐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일관성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신체의 어디 부분을 사용해서 클럽 헤드를 내려야 할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공을 칠 때 헤드를 내릴 때는 상체나 팔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운스윙 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왼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하프 백스윙 정도 높이에서 공을 쳐보세요 하면 어떻게 스윙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을 돌려서 공을 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체로 다운스윙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발에 있습니다. 발을 사용해서 하체를 회전시키면 돼요. 보통 사람들에게 하체를 사용해서 스윙을 해라 하면 회전이 아니라 그냥 무게중심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옆으로 슬라이딩하는 느낌으로 하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체를 회전시켜야 합니다. 자, 발바닥을 밀면 하체가 회전해요.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발을 뒤로 밀면서 내려와 보세요. 아니, 실제로 움직이지 말고 바닥에 댄 상태에서 뒤로 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하체가 회전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턴을 하면서 클럽이 내려오게 돼요. 그때 수직 하강을 같이 하는 거죠. 몸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발을 밀면서 하체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를 우리가 억지로 움직일 필요도 없이 몸도 같이 회전을 해요. 정말 쉽지 않나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현상도 없어요. 드라이버로 다운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공을 칠 때 몸을 올리고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드라이버는 공을 위로 띄워서 거리를 멀리 보내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하체는 똑같이 회전하는데 마지막 임팩트 직전에만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리고 하체를 들면서 공을 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비거리 엄청 늘어날걸요. 또 작은 꿀팁을 드릴게요.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겨드랑이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왼팔 겨드랑이가 공을 치고 팔로우스루 전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하체를 사용해서 공을 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프로처럼 다운스윙하는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수직 낙하, 두 번째는 하체 회전이에요. 어떻게 연습한다고 했죠?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 수평으로 든 다음에 오른손으로 어깨 넓이로 잡고 하프 백스윙, 다운, 다시 업, 다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체 턴은 백스윙을 한 다음 오른발을 뒤로 밀면서 다운스윙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체 턴이 되죠. 다운스윙 할 때 억지로 손목 안 써야지, 팔 안 써야지 하면 안 써지지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자연스럽게 캐스팅이나 스쿠핑이 사라지면서 프로와 같은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골프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 적 다들 있으시죠? 스윙은 1초도 안 돼서 끝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고쳐야 할 거나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골프를 처음 배울 땐 공을 맞추는 것만도 정말 재밌죠. 근데 골프에는 무슨 병이 많아서 생크병이니 입스병이니 치킨잉이니 하는 병들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슬라이스나 훅이 계속 나서 공이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런 문제가 대체 왜 생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스윙에 이것저것 추가하기보단 맨 처음 스윙을 시작할 때 그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현재 스윙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치는 방법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죠. 그 기초를 가장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도 420만회나 나왔어요. 어마무시하죠? 스윙 기초를 가장 심플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모든 핵심들이 담겨 있어요. 강사는 골프 매거진 탑 100에 선정된 게일 피터슨이에요. 게일 피터슨이 알려준 대로 연습을 하면 초보자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고 병에 걸린 사람은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칠 수도 있어요. 프로님께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게일 피터슨은 연습을 총 5단계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있어요. 당연히 클럽이 필요하겠죠. 7번이나 8번 아이언만 있으면 됩니다. 또 얼라이먼트 스틱을 준비하면 좋아요. 스윙 자세를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스텝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똑딱이 스윙이에요. 클럽을 잡고 샤프트에 일직선이 되도록 얼라이먼트 스틱을 고정시키세요. 스탠스는 짧게 서고 백스윙을 90도까지만 합니다. 손목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로 하세요. 똑딱이 스윙을 할 때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게 뭘까요? 영상에서는 핸드 포워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공을 임팩트하기 전에 손이 공을 지나가야 돼요. 손이 공보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로 공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공을 임팩트할 때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공을 아래로 타격하게 되죠. 그러면 스매시 팩터가 높아져요. 스매시 팩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클럽을 휘두르는 힘이 얼마나 공에 잘 전달됐는지예요. 또 게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왼팔이에요. 왼팔이 샤프트와 일직선이 되도록 펴야 하죠. 똑딱이가 기초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중요한 점이 뭐가 있었죠? 바로 클럽 헤드 페이스를 여는 정도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는 페이스가 앞을 보고 임팩트 후에는 저희 쪽을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했죠? 클럽의 토우가 하늘을 보고 있는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스텝은 L2L이에요. L2L은 1단계에서 손목을 더 사용하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샤프트와 왼팔이 직각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백스윙을 했을 때 클럽 샤프트 라인 그대로 공까지 선을 그으면 그 선이 골프공 안쪽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 그대로 스윙하면 클럽은 인아웃 궤적으로 공을 치죠. 이것도 진짜 핵심이에요. 이 개념은 스윙 플레인과 연결이 돼요. 스윙 플레인은 골프계의 전설이죠. 벤 호건이 만든 개념이에요. 스윙할 때 몸 위에 큰 유리판을 얹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판은 공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 오죠. 스윙을 할 때 클럽이 이 유리판을 쳐서 유리판을 깨면 안 돼요. 즉 스윙 플레인보다 클럽이 높게 위치하면 안 되죠. 언젠가 이 스윙 플레인도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 만들어 볼게요. 스윙 플레인을 잘 유지한 채 스윙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윙을 할 때 영상을 찍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됩니다. 골프 스윙하는 곳 뒤에서 몸 옆면이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잘 세팅하고 스윙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에 어깨에서 공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보세요. 클럽이 그 선을 넘는지 확인하면 스윙 플레인을 유지한 채 스윙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또 L2L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손목 사용이에요. 손목과 샤프트를 90도로 만들 때 어떻게 손목을 꺾는다 했죠? 그냥 손을 올려서 꺾는 느낌이 아니에요. 바로 손바닥 아래쪽을 바깥으로 미는 느낌으로 손목을 꺾어야 하죠. 왜 그래야 한다고 했죠? 왼팔을 펴기 위해서예요. 왼팔을 펴야 몸의 회전을 효과적으로 클럽과 공에 전달할 수 있죠. 세 번째 스텝은 어깨 회전을 추가하는 거예요. 어깨를 돌리면서 파워가 실려요. 이때부턴 몸의 회전력이 스윙을 가속시키고 공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하죠. 피니쉬는 아직 작게 하세요. 어깨 회전을 추가하면 오른쪽 다리 안쪽에 자극이 느껴져요. 그리고 회전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수직 낙하도 해야 하죠. 수직 낙하도 이전에 연습 방법 알려드렸죠. 오른쪽에 장작이 있다 상상하시고 그 장작을 패는 느낌으로 클럽으로 내리치세요. 네 번째는 팔로우 스루를 넣는 거예요.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오른팔이 왼팔 앞으로 오도록 회전하면 됩니다. 즉 앞에서 봤을 때 오른팔이 왼팔을 덮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오른팔이 쭉 펴진 상태로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스텝이 풀스윙 하는 거예요. 아니, 네 번째 단계에서 팔로우 스루까지 넣으면 그게 풀스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풀스윙은 풀 바디 릴리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풀스윙을 하면서 몸의 회전도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스윙을 연습하면 스쿠핑이나 플립을 방지할 수 있어요. 몸과 팔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즉 클럽의 길을 막지 않으면 스쿠핑이나 플립이 생기지 않죠. 1단계에서 5단계로 가면서 스탠스도 점점 넓어지고 손목도 사용하고 몸통 회전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다시 해보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린 병에 걸리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한다 했죠? 똑딱이 스윙이에요. 스탠스는 좁게 가져가고 손목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체크해야 할 부분은 핸드 포워드, 클럽 헤드 페이스, 왼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L2L이에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클럽과 왼팔이 90도가 되도록 꺾는 것과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공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을 꺾을 때는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미는 느낌으로 꺾어야 하죠. 그러면 왼팔이 펴져요. 세 번째 단계는 어깨 회전을 넣는 거예요. 어깨 회전과 함께 다운스윙을 할 때 수직 낙하를 하는 느낌으로 해야 하죠. 어떤 느낌이랬죠? 오른쪽에 장작이 있다 생각하고 클럽으로 찍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팔로우 스루를 하는 거예요.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오른팔이 왼팔을 덮으면 돼요. 그리고 스윙할 때 스윙 플레인을 생각하면서 유리를 깨지 않는 느낌으로 해야 하죠. 다섯 번째는 풀스윙이에요. 몸이 전체적으로 회전하면 되죠. 팔과 몸이 회전하면 그 회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릴리즈하면 돼요. 그래야 스쿠핑이나 플립이 생기지 않아요. 골프 정말 쉽죠? 이 단계대로 스윙만 하면 여러분도 프로 선수와 같은 스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힘을 뺀 상태로 몸의 움직임을 느끼며 스윙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해야 스윙 동작이 근육에 새겨져요. 그리고 나서 힘을 추가해야 하죠.